자, 모의고사 13회, 저번 시간 조금 나갔었죠? 그, 간단하게 1번부터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나갑니다. 자, 먼저 수미가 그 과학 시간에 주제 발표를 하는데, 물이 표면에서 어느 현상이 왜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 학생들한테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지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금 발표를 어떻게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자, 발표를 시작할 때는 지금 사진을 먼저 보여주면서 자, 그것을 이제 강조하겠다 이렇게 하겠고, 전개 부분에서는 그 현상의 원리, 그 다음에 물의 특성, 또 다른 어떤 사례, 이걸 소개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금 흥미를 유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지금 자료를 지금 활용을 하겠고요. 뒷부분에서 정리 부분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발표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이제 마무리하는 이 단계까지 보여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먼저 하나 나왔죠. 자, 그래서 온도와 밀도에 따라서 지금 이 물이 어느 점이 좀 달라지는데 밀도가 좀 달라지는 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0도씨 부분에서는 0도씨 부분에서 밀도가 지금 어떻게 조금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4도씨 여기에서 일반적인 어떤 물질하고 좀 다른 이 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일반적으로 물질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커진다고 했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물은 4도씨에서 0도씨로 온도가 내려갈수록 밀도가 더 작아진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걸 통해서 자, 밀도가 작은 물은 위쪽으로, 그 다음에 밀도가 큰 물이 아래쪽에 머물게 됨으로써 자, 겉 표면 여기가 얼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0도씨와 4도씨가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4도씨가 밀도가 더 높고 0도씨는 밀도가 낮다고 했어. 그래서 이 표면인 경우가 외려 어떻게 이 위에가 지금 0도씨의 밀도가 작은 게 위로 올라오고 밀도가 높은 4도씨의 물이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표면만 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디귿과 리을 나와 있던 5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지금 학생이 쓴 초고문이었는데 이 청소년을 위한 UCC 제작 기술을 소개하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자, 건의하는 글이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청소년들의 UCC 제작 활동이 활발해질 거라는 것과 자, 다양한 도움이 된대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더 나가서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UCC를 제작해 본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보도 많이 얻게 되고 또 태도도 긍정적이라는 것. 자, 이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 필자의 요구가 분명히 제시된다는 건의하는 글이었으니까 자, 그런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건의문은. 자, 3번에서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아는 문장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의는과 그 다음에 참여한다가 각각이 큰 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와 서술어가 되고 아무도, 모르다 여기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자, 그런데 요 가운데 있는 이 가로로 안겨져 있는 문장이 뒤에 있는 참여한다는 서술어를 꾸며주니까 자, 이때 이, 개, 도록이 붙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윗부분에서 자, 부서는 용언을 꾸며주고 용언의 어간 뒤에는 어미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언에는 형용사 동사가 있다고 그랬죠. 모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동사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앞에 아니 참여하다죠. 참여하다라는 요 용언이 아무도 모른다라는 요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부사절을 찾는 문제였는데 부사절은 이게 도록이 붙은데 자, 거기 1번처럼 기, 그래서 우리가 또는 기가 붙게 되면 명사절이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도록, 이게 도록이 붙으면 부사절, 뭐뭐 하겠다고 간접 인용절.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사람이나 사실, 이 노란색 칠한 부분에 체온을 꾸며주니까 이 경우는 이제 관형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자, 오늘 나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4번부터인데, 자, 훈민정음의 자음입니다. 자음. 자, 그래서 자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로 지금 배우는 건데, 제자라는 것은 글자를 만든 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상영해서 기본자를 먼저 만듭니다. 자, 나중에 아시겠지만 획이 가장 단순한 글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기본자에 획을 더 더함으로써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는 가획자를 만들게 되고요. 자, 각각의 기본자와 가획자는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기역에다가 지금 획을 더한 키읔, 그 다음에 니은의 디귿, 티읕. 자, 이 소리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기본자인 가장 단순한 글자에다가 거기다 획을 더한 이 과액자들은 같은 기역, 키읔은 어금니 소리, 혀소리, 니은, 디귿, 티읕이 다 혀소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위치에서 지금 소리가 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자, 꼭지가 달린 이응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 이걸 이응이라고 하는데 예디응이나 리을, 그 다음에 반치음. 자, 이것들은 각각 기역, 니은, 시옷과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만 자, 이건 가액의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체자라고 합니다. 자, 달리 이야기하면 자, 기역하고 예디응은 지금 모양이 다르죠? 자, 그런데 왜 이걸 이응에 갖다 놓지 않았냐? 지금의 이응과 이때 이체자 이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응은 이건 어금니 소리, 꼭지가 있는 이 예디응은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목청 소리 이응, 그 다음에 여린 히읗, 히읗은 이건 목청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르고,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설음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것은 혀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모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자, 이걸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반치음. 그래서 이거 아까 반설음이라고 그랬죠? 자, 혀의 소리가 반 정도 걸쳤다는 뜻이고 이건 이치자를 써가지고 이에 걸쳐서 나는 소리. 반치음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예를 들어 기본자에서 획을 더하게 되는 가획자들은 소리가 세지지만 예디응, 리을, 반치음은 이거 소리의 세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체자 있다.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이체자 여기다 지금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3번에 반치음은 기본자 시옷에다가 가액을 해 만들었다 그러는데 자, 여기서 시옷에다가 지금 가액을 한 글자는 어떤 글자들이 있었어요? 예, 지읒이나 그 다음에 이 치읒이 지금 가액자고 이 반치음은 지금 이것은 가액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체자 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독서 파트가 하나 나왔는데 자,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사회 파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 혹시 틀린 학생은 사회 지문에다 표시해 놓으면 됩니다. 자, 아무리 튤립이 귀하다 한들 알뿌리 하나의 값이 요즘 돈으로 한 45만 원이 되거나 또는 이 메추리알 아시죠? 조그만 메추리알 하나가 달걀값 한 꾸러미 이 정도 값을 더 할 건지 할 수 비싸질까 이렇게 했는데 자, 결국 역사적으로 그건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1636년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알뿌리가 결국 정말 45만 원 정도까지 치솟았고 1950년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메추리알 값이 결국 계란 한 판 값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수요는 누구에 의해서? 자, 소비자가 뭔가를 필요로 한다면 수요. 그 다음에 어떤 공급자 누가 되겠어요? 보통 기업이 되겠죠? 기업은 공급자가 되겠네요. 자, 이것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기초로 해서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똑같은 정보를 함께 갖고 있으며 이 정보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난 자, 결국 지금 소비자가 자,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하겠지. 자, 이런 경우에 공급 마찬가지. 이 상품의 가격은 어떤 기본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 우리가 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튤립 알뿌리 하나의 값은 수선화 알뿌리 하나의 값과 비슷할 거야. 같은 꽃의 종류니까. 자, 그리고 메추리알 하나는 달걀 하나보다는 당연히 더 쌀 거라고 우리는 짐작할 겁니다. 왜? 메추리알은 작고 달걀은 거기다 상대적으로 크니까.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거래 상대방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우, 자,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거래에 참여하는 목적이나 재산 등이 측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걸 지금 거래를 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 그것은 내가 진짜 뭐 생활에서 필요한 생필품 같은 거 먹으려고, 아니면 내가 입으려고 이런 거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그 뒤에 나오겠지만 투기, 내가 재산을 어떻게 더 불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투기를 하는 거냐, 이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상품의 가격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수준까지 일시적으로 뛰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현상은 특히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에 자주 목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 투기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어떤 투자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 투기라는 것은 뭔가 약간 자기가 돈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약간 과도하게 투자한다, 이렇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이 거품이라고, 자, 버블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결국 비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보다 비상식적으로 그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 이걸 우리가 거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거품이란 것은 어떤 상품, 특히 자산의 경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자, 이와 같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애초에 생긴 가격 상승이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기대로 이어져서 바로 투기 바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국가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보다 너무 월등하게, 너무 높게 상승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투기예요.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올라 그것을 미리 사둔 사람이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면, 결국 재미를 봤다는 건 뭐야? 그만큼 돈을 벌었다는 이런 소문이 돌면 너도 나도 사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자, 이것이 물가가 한없이 뛰어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 같은 거품이 무한정 커질 수는 없고 언젠가는 터져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거품이 터지는 충격으로 인해서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가격 같은 거 예를 든다면, 뭐 예를 들어 1억 정도 하는 아파트가 갑자기 2억, 3억으로 올라갔어. 자,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대출을 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3억에 샀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아파트 가격이 다시 1억으로 뚝 떨어지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2억이 빚을 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그만큼 위기가 닥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자, 6번 문제 갑니다. 자, 윗글과 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3번의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의 목적이나 재산에 큰 차이가 없다면 거품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반대죠.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바로 거품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의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 거품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 아랫부분에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 이런 어떤 무한정 커지다가 이것이 갑자기 가격이 막 치솟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것이 거품이 빠졌을 때 그 충격으로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닥친 부분. 자, 이런 현상을 찾으면 되겠네. 자, 4번에 보시면, 자, 1990년에 일본에서 땅을 사면 돈을 번다는 소문 때문에, 자, 너도 나도 땅을 사기 시작합니다. 자, 상상하기 힘든 수준까지 땅값이 치솟아 올랐을 거예요. 얼마 후에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빚을 내갖고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겠죠. 자, 이게 바로 버블 현상, 바로 거품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7번 문제 가면, 자, 다시 이번에도 지금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요거는 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인문 파트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어떤 한 상황을 주어줬네요. A라는 어떤 학생이 지금 등교하는 길에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학교에 가지 않으면 지각을 해서 벌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예, 벌점 무서워서 가는 학생도 있을 테고, 아니야, 그래도 할머니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리는 착한 학생도 있을 텐데. 자, A는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학교에 가야 할까 이런 상황을 바로 도덕적인 딜레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딜레마라는 말은 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개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준을 우리는 바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제시할 수가 있네요. 자, 기억에 있는 의무론적 관점에서 판단을 하거나 또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이 행위를 어떻게 할 건지를 판단을 하겠죠. 자, 먼저 의무론적 관점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까지인 것 같고요. 네 번째 문단은 목적론적 관점이 나왔네요. 자, 의무론적 관점은 자,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도덕적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자, 노란색. 자, 이 관점은 도덕 법칙을 지키려는 그 의지가 바로 의무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았으며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의 자체 옳고 그름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당연하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 의지 자체, 그것을 올바른 행위로 본 겁니다. 도덕적인 판단으로 봤기 때문에 자,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것 어떻게 옳은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의무론적 관점이 됩니다. 자, 밑에 도덕법칙은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 라는 질문을 성립하지 않아요. 이때는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 9번 문제의 힌트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도덕적 법칙을 어떻게 본다? 자, 왜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도덕적 법칙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의무론적 관점을 법칙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문론적 관점에서는 한계점, 바로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두 개의 옳은 도덕적 법칙이 충돌을 해요. 이것도 옳은 일이고 이것도 옳은 일이야. 자, 당연하게 의무론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결정을 이럴 때는 어떻게 둘 다 맞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예가 있네요. 1번 철로에는 3명의 인부가 지금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철로에는 5명의 노동자가 일을 해요. 자,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의 기관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자, 결국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결국 어떻게? 자, 두 가지 경우 다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둘 다 옳은 일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철로를 선택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의무론적 관점의 한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편 목적론적 관점은 행복이나 쾌락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으로 봅니다. 자, 이 관점은 오로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고, 자, 경험을 통해서 도덕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자, 결과 그리고 경험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의무론적 관점에서는 결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동기나 또는 그걸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중요한 것이었다면, 자, 거기에 비해서 이 목적론적 관점은 자, 그 결과 자체가 최선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도덕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여야 돼. 따라서 어떤 행위를 결정할 때 미래에 있을 결과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목적론적 관점을 그래서 자, 결과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계점, 단점이 있네요. 똑같은 결과라도 사람마다 분명히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위의 예에서 1번 철로를 선택하는 것이 목적론적 관점에서 옳은 선택이겠지만 1번 철로에 있던 인부의 그 노동자들의 가족에게 물었을 때 자, 그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자, 여기서 목적론적 관점은 도덕 법칙에 대해 많은 예외를 허용하는 우려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 되겠네요. 자, 지금 위에 예가 지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이게 번호가 맞나요? 자, 여기서 자, 지금 최선의 결과를 지금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1번이 아닌 2번 아닌가요? 자, 여기서 여기 지금 몇 명이었죠 아까?
3명이었고 여기 5명이었으니까 지금 2번을 봐야 되는데 자 이거 활자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따로따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덕적 딜레마가 왔을 때 자 의무론적 입장이냐 아니면 목적론적 입장에서 접근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에 갈까요? 자 윗글에 쓰인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자 먼저 3번에 중심 대상의 개념, 자 도덕적 딜레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도덕적 판단인지를 자 목적론과 의무론적 관점에서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번인가요? 자 목적론적 관점입니다. 자 목적론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 아까? 예, 이것은 결과가 지금 어떻게 최선이 나오면 자 그것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행위 자체를 본 게 아니라 뭐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본다고 했었죠. 자 여기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자 9번 자 기억은 의무론적 관점이었고요. 자 니은은 목적론적 관점이었어요. 이때 A에게 그럼 해줄 수 있는 말이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기억은 누구 입장이야? 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놓치시면 안 돼요. 기억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다음 니은은 목적론적 관점인데 자 아까 이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자 의무론 가볼까요? 자 의무론 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도덕적 법칙은 자, 언제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라고 질문을 성립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 도덕적 법칙은 당연한 거야. 타당하면서 보편적. 누구나 똑같이 옳다고 느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질문으로 갑니다. 자, 요번에는 지금 자, 현대 소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현대 소설 따로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시대적 상황을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작품은 지금 언제? 자, 뭐 일본인이 나오고, 이러고, 뭐 뒷부분에 보시면 또 독립, 이런 단어가 지금 해방이라는 단어가 보일 텐데, 자, 이걸 통해서, 자,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지금 언제까지, 자, 바로 이 독립, 자, 해방이 된 이 시점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덕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한생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사람은 빚을 갚고도 논을 더 구입할 수 있다는 속셈으로 일본인 길천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논을 팝니다. 하지만 길천으로 인해 땅값은 비싸졌고 결국 논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네요. 자,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자, 빚을 갚기 위해서 결국 땅만 판 꼴이 돼버렸네요, 지금. 자, 이리하여 한덕문은 논 7마지기로 겨우 빚 50냥을 갚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손 싹싹 털었네요. 자, 빈털터리가 됐어요. 자, 친구가 한덕문을 질책하다 또는 꾸짖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떡하자고 그 논을 팔아버렸단 말인가? 아, 이제 두고 보게나. 뭘 두고 와? 일본인들이 다 쫓겨나면 자, 결국 그 땅 도로 내 것이 되지 갈 데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겠는가? 땅이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자, 쫓겨갈 놈들 바로 누구? 일본인들이 결국 논을 사겠나? 자, 자기들이 독립이 돼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 놈도 일본으로 도망가겠지 이거야 지금. 저희 놈들이 천지 운수를 다 안단 말인가? 언제 독립이 될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자, 이렇게 되물었더니 두고 보래도 그래. 한덕문은 혼자 속으로 앞불싸. 논이래야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그걸 팔고 나서 이제 송곳 꽂을 곳도 땅도 없대요. 그런 좁은 땅조차 자기 게 없대. 그 노릇을 어찌한단 말이냐 하고 속으로는 어때요 지금? 예,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더러는 그렇게 배포 있게 장담을 하고 탕탕거립니다. 큰 소리 치는 거야. 한덕문은 장차의 일본인들이 쫓겨 가리라는 것을 확언할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자기가 확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야. 따라서 자신도 없어.
오직 그는 논을 판 명예롭지 못함과 이 어리석은 면을 자 자기가 해도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야. 자 그걸 싸기 위해 그걸 핑계대기 위해 그런 시더운 그런 허풍을 치고 있습니다. 자 한덕문이가 일본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논이 도로 제 것이 될 것이라 논을 팔았다고 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자, 한 입, 두 입 퍼지자, 소문이 퍼지자 듣는 사람마다 그 시덤, 그 허풍 떠는 그것 또는 그 실없음을 다 비웃습니다. 자, 그런 양을 보고 자, 위정 일부러 자네 그러니까 논 팔았다면서 하면 일부러 지금 장난을 치는 거야. 팔았지. 어째서? 돈이 좀 아쉬워서. 돈이 아쉽다고 그래 논까지 판단 말인가? 농부가 지금 논을 판다는 거는 그건 지금 결국 굶어 죽겠다는 얘기나 똑같으니까. 일본인들이 다 쫓겨가면 그 도로 내 것이 될 텐데 어디 갈 데가 있나? 또 큰 소리 치네요. 일본인들이 쫓겨간다든가? 그럼 100년까지 살겠어? 누구는 숫자 또 다시 다른 사람 이렇게 방법을 바꿔 이렇게 일본인들이 쫓겨난다지 또 하면 또 그럼 언제쯤 쫓겨간대? 아이고 요 바보야. 요 허풍선이야. 우리나라 상감님을 자 우리 임금을 쫓아내고 저희가 왕노릇을 하는데 쫓겨가겠어? 말이 바뀌었죠? 아까 부분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자 일본인들이 다 가버리고 쫓겨간다. 결국 해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아랫부분에서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자 지금 언제쯤 해방이 된대? 이렇게 물어보면 야 지들이 지금 왕노릇 하는데 쫓겨가겠어? 독립될 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자넨 그럼 일본인들이 안 쫓겨가고 그런 영역 그대로 있으면 좋을 건 뭔가? 좋기로 할 말이야. 말을 해서 뭘 하겠나만. 우리 조급한 대로, 자, 우리가 지금 좋은 대로 그 세상이, 자, 일이 대해준다던가, 그래도 이제 내 말을 잃을 때가 오너니 올 거야. 자, 괜히 논 팔고 나서 할 말 없으니까, 그대로 어떻게, 자기 나름 국으로 그대로 잠자코 가만히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어떻게 이제 질책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 내 논 내가 팔았는데 죄될 게 뭐가 있어? 자 그거 누가 죄된다나? 아니 길천이한테 논 팔아먹은 놈이 한덕문이 하나뿐인가? 누가 논 판 거 같고 그래? 자꾸 저 말된 데는 허풍 떨고 장담을 하니까 그러지. 자 그래서 그게 정말 허풍이 떠는 건지 한번 두고 보잔 말이야. 자, 이로부터 한덕문은 그 말대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 그 인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자, 호가 났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 자, 그래서 어느 결에 이러한 속담이 돌았다 이건데, 자, 이게 12번 문제인가요? 괜히 허풍 떨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러면서 어떻게 실속도 없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 이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한덕문이도 생각을 못했어. 자, 그런데 정말 독립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한덕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인들이 다 물러갔으니까 이제 그 자기가 팔았던 길천이란 일본인한테 팔았으니까 그 땅을 다시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걸 받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자, 갔더니 어떻게? 자기 땅이 아니래요. 자, 왜? 지금 길천은 그것을 지금 누구한테? 조선 사람한테 그걸 임시로 넘겨놓고 가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나라에서는 자, 일본인들이 지금 두고 간 땅들을 어떻게 해요? 국가 소유로 바꿔서 그걸 다시 누구한테? 바로 이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그걸 돈 주고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뭔가 지금 말은 맞는 거죠. 일리는 있어요. 왜? 지금 따져보면 한덕문은 이미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리고 만약에 나라에서 그 땅을 빼앗으면 결국 그것은 다시 어떻게 이 한덕문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지금 한덕문 원래 주인한테 어떻게 외려 싼 값으로라도 이 사람한테 준다면 외려 그건 나라가 해야 될 일이지만 자, 국가에서는 또 그러한 저기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 뒤에 문제 보시겠지만 보면 알겠지만 결국 둘 다 한덕문이도 비판의 대상이고 국가의 정책 자체도 결국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한생호는 화가 나서 두 주먹을 쥐고는 자, 구장, 마을 이장을 찾아갑니다. 그래, 일본인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고 다시 사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자,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이, 자, 대답을 해. 그런 놈의 법이 어딨어? 그래, 누가 그렇게 그렇게 결정을 했어? 나라에서 그렇게 했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이란 나라 말이에요. 자, 나라가 다 뭐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에 내게 뭘 해준 게 있다고? 자, 이번에는 일본인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지들이 왜 국가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자, 일본인들이 재산이 우리나라 조선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다 두고 가버렸으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 조선의 재산이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가만두면 저절로 백성이 될 것이 될 건데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툭 튀어나와서는 그리고 어떻게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 그런 행동이 어디 있어? 자, 한생호는 논이랑 맷갓 자, 상가에 있는 땅을 다 길천이 일본인한테 판 거 아니에요? 돈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한다면 길천이지 한생호는 아니잖아요.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간 땅이니까 도로 내 것이지. 자, 막 이렇게 억지를 쓰네요. 무슨 무슨 이유에 나라가 뺏을 그런 명령을 들어? 자, 그런 생각을 해.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밑에 함생원한테 뺏은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은 거랍니다. 흥 둘러대기는 공동묘제가 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 자, 병신년에 자 원놈 바로 이 군수가 김가가 우리 논 12마지기. 자, 여기 한생원에게는 지금 아까 7마지기 땅 말고도 12마지기 땅이 또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누가 바로 이 원놈 바로 고을 사또가 군수가 결국 핑계대가지고 이거 빼앗아 버렸단 말이야 지금. 자, 나쁜 벼슬아치죠. 자, 좌우간 아직 그렇게 미리 염려하실 거는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억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겠죠. 이럽네. 난 오늘부터 자, 나라 없는 백성으로 다시 살겠답니다. 자, 넘기시면 뭘 고마운 걸 지금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 마음을 붙이고 살지. 자, 독립했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빼서 팔아먹는 게 그게 나라야? 자, 그러고 털고 일어나면서 혼자말로 자, 독립이 되었을 때 내가 자기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 이겁니다. 자, 한생원에게는 지금 나라라는 건 필요 없네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에게 지금 이득이 되는지 아니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따라서 결국 나라가 있고 없고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어디 11번을 먼저 보고 갑니다. 자, 일제 토지 정책으로 인해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소작농으로 전락합니다. 자, 이때 해방 직후 토지의 소유 문제는 중요한 바로 현안이 되었는데 현재 어떤 문제가 되었는데 자, 이때 농민을 수탈하는 사회 제도가 해방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작가의 문제의식. 자, 결국 국가도 나빴어. 왜? 땅을 갖고 싶다는 농민의 소망을 저버린 정부의 그 토지 정책을 비판하는 것도 있고 아울러 자,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바로 이기적인 바로 이 한덕문과 같은 이런 사람에 대한 비판 의식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자, 문제 정리합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걸 찾으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자,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소설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점 문제입니다. 자, 이때 작품 속 서술자가 자, 여기 나라는 서술자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자, 작품 밖 서술자인 3인칭 시점이 되는 거죠. 자, 3인칭 시점이고 자, 인물의 행동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예, 내면 심리까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아까 내용은 보기는 정리했었고요. 자, 이 중에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5번 해방 후에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자, 한덕문은 독립의 역사적 의미보다는 자, 결국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자, 이런 인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기적인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번 정리합니다. 기억은 한덕문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누구를 놀리는? 자, 여기는 한덕문, 한생원을 놀리는 자, 속담. 자, 큰 소리 뻥뻥 쳐. 자, 하지만 실속도 없는. 자, 이런 사람에게 대한 어떤 내용의 속담이었 거냐 이건데. 자, 지금 큰 소리만 뻥뻥 치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하면서 자, 놓고 그 다음에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그냥 떵떵거리 이런 사람을 비꼬는 말, 속담으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지금
내용 정리 끝냈고요. 자, 여러분들 그 틀린 문제 꼭 오답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여기 틀린 문항수 부분에다가 지금 그 내용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영상 수업을 해도 지금 뭐 계속 시간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질문 있는 학생은 카톡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